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펄어비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펄어비스에게 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의 차트를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을 하는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많이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같은 내용을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을 한 배경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펄어비스의 주가의 상승의 배경은 실적, 바로 호실적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사막 25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환경 상황과 붉은 사막에 대한 현재 상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검은 사막의 중국 진출들 이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조금만 인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을 하면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펄어비스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77%로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1달러에 1,300원일 때는 1달러당 1,300원을 받죠. 하지만 1달러가 1,400원까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같은 1달러를 받아도 1,400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펄어비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말에 1263원이었던 달러 원 환율이 현재는 1363원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환율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결제액을 유지만 해도 워낙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상승 효과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꾸준히 높은 비중의 달러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그리고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을 제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높은 비중으로 달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도 붉은 사막의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것만으로 주식으로서의 매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수요라던가 아니면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고 향후 출시 예정인 작품을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펄어비스가 좀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환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업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신작이 출시가 되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보다는 붉은 사막 등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게임 시장의 업황이 좋아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신작을 앞두고 게임주들이 신작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매출 추정치가 높아질수록 그 이후에 기대감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볼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메가히트의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전반적인 게임주들의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펄어비스에게도 줄 수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펄어비스에 대한 붉은 사막 앞서서 위메드의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 등 게임들이 연달아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22년, 23년과 좀 다른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5년의 기대작들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4년에도 이렇게 선 반영된 것들을 고려해 보고 그리고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점차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2년간 한국 게임 개발사들의 신작 흥행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의 기대감 반영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이후에 개발자들의 연봉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비용 증가와 효율 감소로 게임스들의 비용 구조가 악화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5월에 진행된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의 분위기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죠. 바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14개 기업의 실적을 분류했을 때 컨센서스 대비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의 수는 11개고요. 부합은 3개, 쇼크는 0개로 이렇게 호실적을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프로 좀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게임사들의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 이 5월 KRX 게임의 탑 10 지수 수익률은 13.5%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또 비용 효율화와 구조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면들을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 특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출시인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증가 요인들 함께 살펴봤고요. 사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게임주들 중에서 견고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지수가 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보통 10종목 중에 7종목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수요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지수가 이렇게 주가가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근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로 인해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지지 저항을 받던 라인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돌파를 위해서 높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확률이 증가하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펄어비스에 대한 리스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펄어비스 리스크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펄어비스가 이제 다가오는 이런 만기가 있습니다. 함께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에 1회차 모어종 공모사채 만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저금리로 빌린 1,500원의 만기인데 이 1,500원 만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고 현금성 자산이 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만약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붉은 개발 신작에 대해서 좀 더 신작 출시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확률 덕분에 이런 확률로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던 라인대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증가 요인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